여러분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 정시 컨설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진학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으로는 정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선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특히 그 데이터 중에서 합격 예측 리포트에 모의 지원 등수, 경쟁자 분포, 지원 패턴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금 지원 대학과 학과를 선별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 이 데이터의 해석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 파트에서도 단점이 있으니까 먼저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조심해야 될 단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 데이터는 보통 최상위권 대학과 학과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 채널 말고 다른 채널의 컨설턴트 분들의 설명을 들으시면 보통 상위권과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상위권과는 위에 누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하위권과와 대학은 너무나 누적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학사 사이트에 지원한 학생의 숫자가 실제로 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하고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학생은 진학사를 구매하고 어떤 학생은 다른 사이트를 구매하고 또 실제로 귀찮아서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추정치의 플러스 알파 값을 반드시 산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고지고대로 100%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학사에 설정한 지원 희망 대학과 이 학생이 실제 지원하려는 대학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땡땡 대학의 땡땡 학과가 점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의 지원만이라도 해보자 하고서 실제 지원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안전대학 붙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머지 두 개 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설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희망 대학과 실제 지원하는 대학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생각보다 사이트 활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설정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울러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뒤에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만 여러분 점수대에 해당되는 가나 다군, 군별 대학과 학과를 수준별로 분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짐작은 하시겠지만 군별 학생 이동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종이 배치표라던가 대성 마이맥의 비주얼 그래프를 활용하신다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분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데이터 값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 선호도나 입학 정원수 그리고 과목별 가산점도 꼼꼼히 체크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시기별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해당 대학을 실제로 클릭하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아마 가장 중요한 방법이 지금 강조드린 내용이겠죠. 즉, 내가 그 학생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학생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학생의 심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드릴 그래프 위치에 따른 주안점과 해석법을 익히신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활용하신다면 모험대학을 멋지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확인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 있는 상세 정보 값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학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지금처럼 데이터 값이 나오지 않고 체크가 돼 있으면 나온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학이 의대 지망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분류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메이저 의대와 인설 의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방사립대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 뭐 삼용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거점대학, 즉 지방국립대학을 간단하게 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요 대학 중에 하나를 안전카드로 설정을 할 겁니다. 또 나군의 이 메이저 의대와 그리고 인설 의대를 모험으로 하는 친구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가군의 이 세 개의 대학이나 아니면 요 대학들 중에서 하나를 안전카드로 잡을 겁니다. 또 즉 인설 의대를 노리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대학을 마찬가지 안전카드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발표가 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도미노가 쓸어듯이 엄청난 이동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순천향대는 이 앞에 이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전율이 높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 뒤에 제가 클릭해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순위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의대도 포함해서 대부분 다른 대학들이 반영 비율에 따라 나한테 안전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양대를 보고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의 위치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최초 컷과 최종 컷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 점수가 최초 컷보다 높은 학생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뭐 안정 지원 또는 뭐 하향 지원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실제로 여기를 클릭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잠깐 멈춤을 누르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은 지금 보는 것처럼 순천향대 의대를 1순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양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건양대는 지원하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건양대 자체를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합격을 하더라도 이 학생은 순천향대 을지대를 더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볼 사례는 지금처럼 학생의 점수가 최초 컷과 최종 컷,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문 닫고 들어간 점수죠. 이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분석해 봤을 때 마찬가지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 제가 그 학생의 또 데이터를 지금처럼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예,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충북대를 1순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양대를 2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도 마찬가지 건양대를 쓰는 게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 더더군다나 충북대는 최초 합격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럼 얘도 최초 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를 한번 모험을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다른 대학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해도 충북대를 갈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에 학생의 선호도가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이 학생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거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최종 컷에 걸치거나 아니면 약간 밑에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심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점수가 여기 때쯤 있다면 사실은 이 학생들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 학생들도 빠져나갈 가능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벌써 눈에 보이시죠? 이 학생은 건양대 의대를 1순위로 지목하고 있고, 그리고 합격 가능성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 의대는 불합격으로 나와 있고, 제주대 의대는 추가 합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어디를 선택할 거냐? 그럼 마찬가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학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상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 사는 학생은 대부분 제주를 벗어나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제주도가 아닌 친구들은 건양대와 제주대가 있었을 때 둘 다 의예긴 하지만 특별히 제주도로 가려는 선호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건양대, 경기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하는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도 사실 건양대에 등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오히려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학생이 나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안 좋은 데이터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겠죠. 최종 컷보다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단순 합격 예측으로는 불합격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도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중앙대 의대를 또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거기에 재밌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뼈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분석이 되실 겁니다. 일단 이 학생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어 있죠? 목표는 건양대 의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주대 의대는 2순위 목표가 되고 추가 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어떻게 된 걸까요? 연세대는 안전카드로 걸어놓은 거고 제주대 의대를 모음으로 한 거고 한 번 더 모음을 건양대라고 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죠? 아시다시피 제주도 의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앙대 의대 경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훨씬 촘촘하게 학생들의 데이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흥미로운 사례가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끝까지 그 해석법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 순서대로 일단 학생 점수가 최저 컷보다 높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등에 해당되는 학생의 데이터를 클릭을 해봤는데요. 지금처럼 이 학생은 심지어 다른 학생들과 달리 지원도 2개 값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럼 의도는 뻔히 눈에 보이는 거죠. 일단 카톨릭 의대를 1순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격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중앙대 의대는 안전카드로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은 여기서 나는 승부를 다 봤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고는 실제로 지원을 안 해놨는데 실제로는 순천향대 의대를 쓸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허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순천향대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이 학생의 데이터가 데이터 값으로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원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등수 자료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 추가 인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똘똘한 우리 학생들께서 또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선생님 이 학생은 어차피 지원에서 빠져나가니까 등록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사례는 학생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 경우 또는 반영 비율이 다를 때 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등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의 의도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려대가 1순위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메이저 의대 합격권은 아니지만 고려대 의대가 최초 합격이 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중앙대하고 순천향대 의대를 안전카드로 잡아서 등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겁니다. 그럼 이 학생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학생이 이제 마찬가지 고려대나 한양대 둘 중에 하나 이제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양대는 아마 탐구 과목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냥 한양대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반영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학생의 의도는 한양대를 목표로 잡고 있고 중앙대를 마찬가지 안전카드로 순천향대와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도 한양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할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중앙대 의대를.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 학생과 달리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죠. 즉, 의도가 보일 겁니다. 이 학생은 카톨릭대 의회를 모험으로 잡은 걸 겁니다. 즉, 아까 학생은 내가 카톨릭 의회를 지원해서 안 되니까 고려대나 한양대 의회로 전화를 한 건데, 이 학생은 혹시 또 알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원해보자 해서 여기를 1순위로 써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은 불합격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아무리 중앙대가 2순위라 할지라도 이 학생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왜냐? 나는 이거를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 똑같은 수치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생 점수가 최초 컷과 최종 컷 사이에 있을 때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도 이제 눈에 보이시죠? 당연히 우선순위는 한양대가 될 거고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좀 전체가 더 좀 이렇게 합격 가능성이 좀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중앙대가 2순위였고 따라서 이 학생도 한양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40등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은 우선순위가 중앙대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가천대하고 단국대를 나름대로 안전카드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둘 다 최초 합격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빠져나갈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흥미로운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현재 44등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44등 동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둘 다 지원하는 대학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군의 연세대 서울치의에 연세대 서울치의를 이렇게 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호도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중앙대 의학을 1순위로 잡고 연세대 지혜를 2순위로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한 건데 이 학생은 대학교 네임밸류보다는 의대가 치의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합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학생은 연세대 치의가 1순위고 중앙대 의예가 2순위죠. 그럼 이 학생은 제가 짐작컨대 연세대라는 네임밸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긴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내가 우선순위를 뭐에 두느냐에 따라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앙대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학생은 연세대 의예를 붙어도 중앙대 의예를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학생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고 반면에 이 학생은 연세대 치의로 합격이 되면 여기 또 최초 합격이죠. 여기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조합의 똑같은 가능성이어도 이 학생은 중앙대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재미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학생 점수가 최종 컷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양대 사례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 의예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눈에 보이시죠? 얘는 불합격이고 얘는 최초 합격입니다.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확인했지만 이 두 학생 모두 중앙대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한 친구는 되고 한 친구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뻔한 얘기죠.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각학이나 아니면 다른 대학의 경우 반영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중앙대가 혹시라도 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이 있다면 사실 이 학생은 한양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법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등수대 학원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위치보다 앞에 있는 학생들 지금처럼 분석을 해서 등수를 같이 환산해서 적용하신다면 나름대로 모험 카드를 제대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시 컨설팅 시리즈로 여러분 정시 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